렌즈 삽입술 다 같은 수술일까요? ICL, 알티프렉스, 에코렌즈, 렌즈가 눈 안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눈에 어떤 수술이 맞는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파서울안과 김국회 원장입니다. 렌즈 삽입술은 눈 안에 렌즈를 심는 수술입니다. 이 렌즈 자체는 변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시력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술 같은 경우에는 각막을 결삭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결삭량이 많아지면 각막에 혼탁 반응 같은 게 생겨서 시력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을 거고, 우리 몸은 이거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근시난시 일부가 다시 돌아오는 근시나 난시 퇴행 현상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렌즈가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크게 시력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각막 내 신경 손상이 없기 때문에 건조증이랑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CL은 어떤 렌즈인가요? 아마 렌즈 삽입술로 쓰이는 렌즈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입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고 수술 과정도 비교적 간편한 편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ICL의 초기 모델은 이런 형태로 가운데 구멍이 없었어요. 우리의 수정체는 이 앞에 방수에서부터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수정체가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수정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가운데에 이제 구멍이 있는 아쿠아 ICL이고, 백내장 생기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어요. 에코렌즈는 어떤 렌즈인가요? 아쿠아 ICL은 이 광학부 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비해서 이 에코렌즈는 7개의 구멍이 있어요. 전방하고 후방 사이 압력차를 더 줄임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을 훨씬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에코렌즈의 장점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개개인의 눈 상태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이즈하고 내가 원하는 도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한쪽 눈은 한 마이너스 5디옵터 정도 근시가 있었는데 반대편 눈은 원시가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약시가 별로 없고 시력 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렌즈 삽입 수술을 할 때 확보해야 되는 전방 깊이가 있거든요. 그 전방 깊이도 확보가 되더라고요. 이 에코렌즈 이용해서 원시가 있는 쪽을 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간만 허락이 된다면 원시나 난시만 있는 경우에도 다 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별한 렌즈라고 할 수 있어요. 알티플렉스는 어떤 렌즈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아쿠아 ICL이나 에코렌즈는 후방 렌즈이거든요.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에 들어가는 렌즈이고요. 알티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 렌즈예요. 홍채에다가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알티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정해 놓으면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난시 교정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난시 같은 경우에는 축이 있는데 이 난시 축이 안 맞으면 난시가 남게 되거든요. 1도만 어긋나도 벌써 난시 교정 효과가 3% 떨어지고 30도가 돌면 난시가 그대로 남아버리게 돼요. 하나도 교정이 안 되거든요. 이 알티프렉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도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난시가 새로 생기거나 시력 변화가 생기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거죠. 후방 렌즈는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사람마다 고랑이라 그러는데 고랑부터 고랑까지의 거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라든가 우리가 실제로 캘리퍼라고 하는 장비로 측정을 하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돼요. 고랑 길이에 비해서 너무 작은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 렌즈하고 우리 수정체 거리가 너무 가깝게 돼요. 잘못하면 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정체에 계속 자극이 가해지니까 백내장이 생길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사이즈가 큰 렌즈가 들어가면 이 렌즈가 이게 볼록 올라오거든요. 홍채도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 길을 막아버려요.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안압이 오를 수 있죠. 방치하면 녹내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막이랑 가까워지게 되면 각막의 내피세포가 줄게 되고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렌즈를 빼야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방 렌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볼팅이라 그러는데 볼팅을 잘 맞추는 게 ICL이나 에코렌즈 같은 후방 렌즈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병원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수술 받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뭐뭐 고려해서 사이즈 잡아요? 펜타캠이라는 각막 지형도 검사와 또 아르고스라고 하는 안구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 대조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최대한 한 장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비 결과를 대조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이즈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수술 전 렌즈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막 내피세포는 각막에 물이 차는 거를 바깥으로 퍼나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내피세포가 없으면 각막에 물이 차고 팅팅 붓게 돼요. 그러면 이제 뿌얘지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내피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 그 검사하러 오시면 내피세포 숫자가 보통 이제 3,000개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조금씩 감소해요. 그래서 나중에 60대, 70대가 되면 2,000대 중반 정도 피세포를 갖게 되는데, 이게 1,000개 밑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서도 내피세포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내피세포가 손상돼서 각막이 퉁퉁 붓는 경우를 슈도파킥 블러스케라토패시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위수정체 수포성 각막병증이라고 하거든요. 장비 안 좋고 백내장 수술 기술이 부족할 때 많이 생기던 병이에요. 내피세포가 부족하면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피세포가 1600개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요. 렌즈 삽입 수술 하신 후에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정해서 꼭 내피세포 숫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습관도 작용을 하거든요. 내피세포 감소시키는 데에는 눈을 많이 비비거나 아니면 눈을 자꾸 누르시는 분들은 내피세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습관이에요. 그게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이 눌리고 있을 수 있죠. 각막이랑 렌즈 사이의 공간이 이제 아무래도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리면 닿을 수도 있고요. 이상하게 공간이 충분히 넓은데도 내피세포가 감소한다. 조사해 보면 특별히 이렇게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거나 눈을 누르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술 병원을 고르는 팁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눈 안의 내부 구조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 항목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람마다 맞는 렌즈가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렌즈에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숙련돼 있는 병원이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렌즈 삽입술은 눈속수를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유리해요. 라섹만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들이면 아무래도 이제 알티프렉스든 ICL이든 이제 수술을 좀 더 능숙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설령 그럴 일은 만에 하나지만 렌즈를 교체하거나 빼게 되더라도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